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APP 웹 API를 완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템플릿을 만드는 수준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몇 가지 지금 추가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오늘 추가할 겁니다. 프로그램.cs 이쪽에서 어제 저희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컨트롤러를 추가하면서 이 APP에 매핑을 해줘야 돼요. app.map 컨트롤러라는 게 있죠. 이걸 추가를 안 해서 얘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스크러터를 먼저 추가할 거예요. 스크러터는 디펜던시 인젝션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죠. 일단 명령 프롬프트로 이동해서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을 하고요. .NET 애드 패키지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인젝터블 폴더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인젝터블스라고 짓고 클래스를 하나 추가할 거고요. 클래스 이름은 injectable.cs라고 할게요. 이건 필요 없고요.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 몇 개를 추가를 했죠. 트랜지엔트, 스코프, 싱글턴 서비스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cs로 이동을 해요. 프로그램.cs에서 빌더, 서비스즈, 스캔 그 다음에 스캔 관련된 것들을 추가를 해줄 겁니다. 방금 인젝터블에서 넣었던 것들 그 인터페이스를 여기서 스캔을 할 거예요. 오토 스캔해서 자동으로 등록하기 위한 로거를 또 추가해 볼 거예요. 저번에 세리 로고 관련해서 넣긴 했는데 우리가 커스터마이즈는 하지 않았어요. 트레이스를 위해서 추가하는 거고요. 일단 로고 폴더를 하나 추가하고 폴더 이름을 로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2개를 추가할 건데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는데 자 인터페이스를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들을 또 복사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이렇게 복사를 하고 추가 이렇게 iTransient 서비스라고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에 의해서 편하죠? 이렇게 하면 그러려고 지금까지 작업들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API 로거를 임플리먼트한 클래스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다가 그냥 생성해 볼게요. public 클래스 API 로거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복사합니다. 잠시만요. 와우, 되게 많네요. 이 코드들은 API 로거를 임플리먼트한 코드들이고요. 세리 로거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컬럼 멤버 네임이나 파일 패스 라인 넘버들을 찍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create log message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로거를 재설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스를 추가를 해볼게요. 이제 이것들을
미들웨어를 통해서 추가를 할 건데요. 이제 program.cs에서 미들웨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미들웨어를 추가하기 전에 미들웨어를 하나 만들고요. 폴더에 add 폴더에서 미들웨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만드시고요. 그 안에다가 API 로깅 미들웨어라는 걸 하나 추가할 거예요. API 로깅 미들웨어 이렇게 하고 그 안에 내용들을 쓰겠습니다. 이건 복사할게요. 추가하시고 이렇게 그러면 일단 미드레어까지 만들어졌고 program.cs에다가 미드레어를 추가를 해주면 돼요. app 쪽에다가 app.use 미드레어라고 하고 API 로깅 미드레어 추가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추가가 됐어요. 미드레어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미디에이터 아래서 트레이싱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여기에는 behavior 폴더를 하나 추가하고 파일 하나 또 추가할게요. mediate r logging behavior.cs 라고 하고요. 내용은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저희가 다 했던 것들이라서요. 그리고 추가해 주시고 JSON 시리얼라이저도 추가해 주시고 스타바치도 추가해 주세요. 로고도 추가해 주시고요. 컴파일 한번 해볼까요? 혹시 뭐가 안되는지 인코딩도 추가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됐고요. 이제 program.cs로 이동을 해볼게요. program.cs에서도 저 behavior를 등록을 해줘야 되니까요. 빌더 밑에다가 또 넣어줘야겠죠. 빌더 services add transient type of I pipeline behavior 이렇게 하면 제너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관련된 애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type of 앞에는 인터페이스고요. 뒤쪽은 이제 구현된 클래스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R 로깅 이렇게 해주고 추가해주고요. 그러면 이 상태가 이제 웹 API 베이직 튜토리얼의 기본 템플릿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이후부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좀 길었죠? 여러가지로. 그럼 이제 웹 API를 추가를 해볼게요. add user, update user, remove user, get user list, get user. user list는 그냥 users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고요. 그러면 인터페이스 폴더를 생성해서 컨트랙트 폴더라는 걸 안에다 넣을 거예요. 일단 add new folder 인터페이스 그리고 추가 하나 더
컨트랙트 그리고 여기에다가 user.cs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이 user.cs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string id name 이메일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거는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폴더를 하나 추가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add user라는 커맨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핸들러도 있을 건데 add user handler라고 만들 거예요. 그 두 개를 한 파일에 넣어 놓겠습니다. add user.cs는 request 리스트 유저를 리턴 해줄 겁니다. 유저는 컨트랙트 모델에 있는 걸 줄 거고요. 그리고 이 add 유저는 똑같이 이 유저와 같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핸들러가 여기 있을 거예요. public class add user handler request 핸들러고 얘는 add user를 가지고 있고요. return을 list user를 리턴할 거예요. 임플리먼트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 컨스트럭터를 하나 넣고요. 컨스트럭터에 my db context를 추가해 줄 겁니다. db context 언더바 db는 db context 이거 이렇게 안 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생성해 버릴게요. 이게 편하니까요. 그리고 db context에 유저를 넣을 건데요. add new infrastructure models.user 그리고 id는 request id name은 request name 이메일은 request mail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save changes 할 거예요. 그리고 리턴을 해줘야 되죠. 리스트 유저를 리턴을 해줘야 되니
프로젝션을 이용해 봅시다. ID, name, 이메일, 그리고 to list, sync, Alt Shift F10, 추가, 그리고 return users. 이거 users로 할래요. 리스트니까요. 이렇게 하면 일단 add user에 대한 커맨드와 핸들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유저 컨트롤러로 가서 몇 가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컨스트럭터를 얘도 추가를 하고요. 컨스트럭터에 몇 가지를 넣어야 되는데, 로고를 일단 하나 넣고요. 그리고 미디에이터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인젝션을 통해서 받아오도록 하고, 그리고 create 유저를 하겠습니다. http 포스트 주소는 기본 주소로 하고요. public async task action result, 그리고 create user string id string name string email, 모델 체크를 하고요. 밸리드가 아니라면 배드 리퀘스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커맨드를 하나 생성을 해서요. id는 id, name은 name, 이메일은 이메일, return OK, await mediator.send user. 이렇게 하면 add가 되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가볍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포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a a.com execute 하면 이렇게 됐어요. DB상에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뷰 데이터를 하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번에는 업데이트 유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커맨드에 add 유저가 있잖아요. 복사를 해서 업데이트 유저라고 하고요. 변경을 좀 해주겠습니다. 리스트가 아니고 그냥 유저를 받을 거예요. 리스판스로요.
이렇게 유저를 추가하고요. 핸들은 이게 아니니까 자, 일단 업데이트는 싱크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보내겠습니다. 일단 유저를 찾아야 돼요. db 컨텍스트에서 users here 유저를 유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와요. 그리고 유저가 널이면 throw new exception can not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찾아온 유저의 네임과 유저의 이메일을 변경해 줄 거예요. 유저 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유저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가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완료입니다. 근데 이제 리턴 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시 유저를 찾을 거예요. 어떻게? 아까 위에서 찾아온 거 그대로 한 번 더 실행하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얘도 없을 수 있죠. 없으면 익셉션을 보내고요. 리스판스를 만들어 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유저 컨트롤러로 이동해서 복사를 해줄게요. 자, 푸시고요. 다른 점이 거의 없어요. 컨트랙트를 추가해 주시고 자, 업데이트 유저고요. 업데이트 유저에 대한 커맨드를 날렸고 그러면 이쪽에서 핸들러로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리무브 유저가 이제 필요할 거예요. 리무브 유저도 미리 여기에서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얘는 http delete id를 받을 거고 id를 받아서 삭제할 거예요. 요 remove 유저에 대한 커맨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커맨드에서 add 클래스에서 remove user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remove user는
이렇게 리퀘스트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리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형태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핸들러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복사를 할게요. 자, 이 내용은 어차피 거의 거기서 거기죠. 뭘 하나 빼먹었네요. 제가 리무브 하더라도 이건 있어야죠. id도 없으면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고요. 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추가해 주고요. 찾아서 삭제는 users remove save change, 그리고 타스크니까 타스크 컴플리트 타스크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remove user에 대한 것도 추가가 됐어요. 이제 컨트롤러로 다시 가볼게요. 이제 뭐가 필요하면 get users하고 get user가 필요해요. 컨트롤러에 가서 그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설정해 보겠습니다. 카피, 페이스트. 아주 좋은 기능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해야 될 거는 get users라는 커맨드 하나, get user라는 커맨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커맨드로 이동을 해서 add 두 개를 추가를 해볼게요. get users, 하나 더 add get user. get users를 먼저 수정을 해보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요. 내용을 보시면 찾아서 select를 통해서 list contract user로 변환을 한 다음에 return 해주는 내역입니다. 별건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면 get users가 넘어갈 거고 get user도 똑같이 변경을 해보죠. 이것도 카피 앤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용은 별거 없어요. 보시면 회어로 찾죠. 그리고 리턴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답니다. 네, 소스는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유저 컨트롤러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다 에러가 없는지 빌드를 해보시고요.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나오죠. get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값을 하나 넣었었던 게 있죠. a. 자, 이 녀석을 바꿔볼게요. a, 얘를 bb.com execute 해보시고 다시, 물론 이렇게 바꿨다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get 해보면 변경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 더 추가, AA cc.com 유저, 다시 get 유저 해보면 A와 AA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딜리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딜리트, 처음에 넣었던 A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execute 하면 success죠. 이제 그대로 다시 get 실행해보면 AA만 있어요.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에서 AA를 찾아볼게요.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리팩토링을 해볼 거예요. 익스텐션 메소드를 가지고요. 우리가 program.cs로 가볼게요. 사실 별거 넣은 것도 없는데 점점 커져갑니다. 얘가 저희는 이렇게 커져가는 거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 services라든지 이 app에서 쓰는 이런 애들을 그룹핑하거나 컴픽을 모아서 하나의 익스텐션 메소드를 만들어서요, 거기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렇다면
익스텐션 메소드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add new folder 하고 extends extensions 클래스를 하나 추가할게요. I 서비스 컬렉션 익스텐션. 네, 이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add I application builder extension. 또 하나 I host builder extension.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를 할 거예요. 서비스 컬렉션 익스텐션부터 바꿔볼게요. 스태틱이고요. 익스텐션 메소드니까요. 두 가지를 추가할 건데 static void init and this iService collection self 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program.cs를 가봅니다. 자, 이 옆에다가 넣고 이 녀석들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될까요? 삭제죠.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호스트로 갈게요. 얘도 static 그리고 추가를 해줄 겁니다. public static void add serilog this I host builder self 이거를 복사를 해올게요. 여기가 셀프가 되겠죠. 추가해 주시고요. 얘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builder host add serilog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서비스 애들 다 옮겨 볼게요. 어차피 내용은 같으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 해버릴게요. 그리고 DB 쪽도 추가 네, 됐습니다. 호스트 빌더는 아까 됐고요. 어플리케이션 빌더를 이제 하나 만들게요.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카피 앤 페이스트. 얘는 스태틱. 새거 UI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다 된 것 같아요. program.cs들을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이 녀석들 다 변경. 제가 뭔가를 추가를 안 했나 보네요. 잠시만요. 서비스 컬렉션에 안 넣고 여기다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추가레드를 추가를 좀 해주고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자, 됐죠? 그러면 이름이 다른가 본데요? 제가 추가를 안 해놨네요. 뭐 하는 짓인가요?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 네. 이렇게 하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변경을 해줘야겠죠? 이 두 개. 제가 바꿔줬으니까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팩토링을 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를 보시면 뭐 방법이 생각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웹 API 베이직 튜토리얼의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